오늘 하루 장애인들의 특별한 나들이. 지난 199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18개 시군에서 약 1,7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비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체육 시설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 장애인 체육 시설이 열악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고. 평소 생활체육을 접하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가진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링을 치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선수들은 오늘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준다. 비장애일 때는 볼링장에 가면은 제가 치고 싶은 거 치고 치기 싫으면 안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볼링장 일반 장애 되니까는 거기 선택적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볼링장에 내가 원하는 보조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어떤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제가 마음을 놓고 칠 수 있는 거지. 거기 선택의 조건이 달라지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은 의미를 지닌다. 병원과 집만 오가던 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집 밖으로 나오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에서는 복지관을 빌려가고 하거든요. 복지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고 싶어도 이 대관 시설이 없어서 주 일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생활체육 인구는 약 42%이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는 전체 장애인 대비 약 4에서 5%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슬아슬하게 암벽을 오르는 사람들. 그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엄마가 있다. 다시 잘해봐. 그래, 한 번 더 하면 괜찮아. 털고 그래, 잘한다 우리 경님이. 다운 증후군인 경임. 결국 떨어지고 만다. 그만해, 경님 그만해. 됐어. 너 뻥치면 엄마 껴보자. 밥 굶어. 짤없어 너 오늘 고기 안 줘. 경님은 오늘 못 먹고. 고기만 시켜서. 너 안 아프잖아. 아프다고 뻥치면 안 되지. 우리 경님 잘하는데 오늘 못하네. 엄살 피고. 엄살 피지 마세요. 엄살 피면 엄마한테 혼나요. 원래 사실은 얘네들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팀이 하진 않아요. 장애인 팀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애들이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처음에 편견이 심해갖고 눈치 맞아가면서 운동했어요. 막
뭐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뭐 하느냐,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가서 이제 가서 얘기를 잘 했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 얼마나 힘든데 엄마들은 응원을 해주질 못한 망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선생님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좋아졌어요. 애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겁이 나고 무서워서 다들 배우기를 두려워하지만 안전벨트가 있어 안전하고 암벽 등반을 통해 아이들의 끈기와 공간을 확보하는 법. 소근육과 대근육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올라가. 발. 붙잡는 손님이 아직 약한 소희. 하나, 떨어지지 않으려면 집중력과 지구력도 필요하다.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색칠하는 거나 잡는 게 일단 좋아지고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흐물흐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그전에 이런 운동을 안 했나 봐요. 특수 체육이라서 우리 생활운동 체육인데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혼자 올라가고 매달리고 손과 발을 다 이용해야 되는 스포츠라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발 디딤도 볼 줄 알고 정말 손도 잡아갈 줄 알고 계속 좀씩 많이 올라가면서 향상되는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데 이런 좀 암벽 등반이라는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켜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도 보고 이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주시려고 했으면 했지 뭐 크게 반감을 갖거나 그러진 않죠. 안녕하세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수업. 이곳 복지관에서는 올해로 11년째 전국 발달장애 댄스 경연 대회에 팀을 출전시키고 있다. 댄스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혹시 학교 갔다 왔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힘들어? 그치? 바쁘구나. 아유, 그러니까. 수련회가? 네. 춤은 언제부터 췄어요?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네. 춤추면 어때요? 좋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운동시키려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잘하고. 그러니까 댄스를 하면서 음악도 좋아지게 되고요. 음악을 또 좋아하게 되니까 음악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소통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아이보다 잘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으쓱해지고, 뭐 우리 찬이는 본인이 아이돌 멤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도 거기에 만족하니까요. 그게 이제 삶의 즐거움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수업 시간에는 1시간을 그러니까 돌아만 다녀더라도 그러니까 손, 팔, 다리 움직이고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왜 그 힐링을 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왜 그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날 스트레스 다 날리고 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수업 한 날은 그 집에 가서 아주 엄마를 편하게 한대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비장애인들은 동작을 보여주면 바로 따라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숨쉬기 운동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을 자세하게 지도해야 한다. 시작. 여기에서 엉덩이만 탈탈탈 시작. 날날날 그렇지. 이렇게 밀지 말고 제자리에서
달달달달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운복지관은 사실 다운족은 부모님들이 설립한 그런 복지관입니다. 다운 친구들의 특징이 굉장히 끼가 많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댄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서 이 댄스 프로그램은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 탑스타 친구들도 이 댄스 교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아리로 활동하고 지금은 정말 많은 공연을 참여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춤을 배우기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아이들.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 자신감과 함께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들의 운동 비율은 아직까지 많이 낮다. 그중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복지관 시설에서 오래 지내다가 최근 자립생활을 시작한 이용석 씨. 홀로 독립한 지 이제 1년째. 소감이 어떨까? 내 밤과 내 프레버시 짓고 싶다. 나는 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분이 도와줘갖고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는데 중간중간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어려움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지만 24시간 활동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자립하고 나서 아쉬운 점은 중증 장애인도 떳떳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뭐야? 제가 어디 수영하고 싶어서 어디 좀 거리가 가까운데 알아봤는데 이런 시설이 갖추어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시설은 없고 강사 선생님이 있고 주민문은 수영복과 모자 착용해야 되고 또 그러면 움직일 때 전용기차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장애인 체육은 곧 사회로의 복귀를 뜻한다. 숨어있는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더 많이 나와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실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 31곳뿐으로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시설 한 곳당 장애인 8만 명이 사용하는 셈이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들의 체육시설로 변모가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운동하는 사람이 15.8%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46%, 7%가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공원 등에서 그냥 걷기를 합니다. 걷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가 느껴서 하고 싶은데 기존 체육시설에 가면은 못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집 주변에 공원을 도는 거를 생활체육으로 알고 이제 비율이 늘고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보면은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든가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그 편의 시설이 이제 완비가 돼야 되겠고요.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곧 퇴행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겪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가까운 내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렇게 한번 돌아본다면 중요성을 조금 인식을 하셔서 내 이웃이 내 가정과 같은 그런 바주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네, 거기에 또 낙후돼서 퇴행되면은 그게 누구의 손실입니까? 국가의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이 있어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제일 큰 목표는 제가 장애인들을 문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접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운동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운동 용품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17개 시도에 장애인 체육회가 다 이제 시도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지도자, 그다음에 어떤 그 용품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어떤 이제 그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 수요자인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제 그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런 루트 개발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운동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지도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어떻게 육성되고 있을까? 특수교육 관련된 학과는 전국에 약 12곳이 있다. 대부분 사범계열로 교원 양성을 하는 데 비해 이곳에선 체육 현장 지도자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을 고민하다 보니 졸업을 하기 전 이수해야 할 것이 많다.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특수체육교실. 학생들은 이 수업에 무료 봉사로 참여한다. 졸업을 하기 전 학생들이 채워야 할 봉사 시간은 300시간.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발달장애 아동들. 일어나세요. 준현이 케이크 좋아하지? 준현이 케이크 좋아하잖아, 케이크. 맛있겠다. 케이크 좋아하네. 준현이 먹는 거 아니에요? 200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 내 장애 아동의 체력 향상을 돕고 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짜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복합해서 이제 재밌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몇 명 아동들은 처음에 집중을 아예 못했는데 서서히 하면서 집중력 운동 위주로도 하고 뭐 사회성 같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아동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총 10명. 참여하는 특수체육학과 대학생은 총 13명이다. 지적장애 아동, 자폐성이 있는 아동들은 기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면 생활체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은 1:1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업 내용은 기초체력, 수중활동 등 총 8개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서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 수업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됨을 직접 보면서 미래 생활체육 지도자가 될 학생들도 많은 것을 배운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기 때문에 먼저 장애 유행을 알고 아동의 이렇게 환경이나 특성들을 알고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츰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초창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로 이제 교수들이 일일이 이제 막 다 프로그램을 짜고 또 진행에도 관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수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지금은 학생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무료로 봉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3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가면 뭐 실습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보다 전문화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운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잔디에서 공을 굴려 표적구인 잭까지 누가 먼저 공을 근처에 접근시키냐를 놓고 겨루는 롬볼. 지난 1987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기 전까지 회사에 다니며 등산, 수영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했지만 지체 장애인이 된 이후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김철한 씨. 뒤늦게 롬볼을 배우기 시작. 전국체전에서 금메달까지도 따기도 한 그에게 운동이란 인생의 무엇일까? 생활체육 진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많이 소식을 듣고 그러고 이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생활체육이 진짜 삶의 질, 또 삶의 충전, 또 살아가는데 뭐 하여튼 최고야. 생활체육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꼭.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밀어. 하나, 둘, 셋, 스윙! 샷! 장애의 89%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장애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운동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한다. 집에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고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우울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다 보고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너무 감사하죠.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 사회관리, 권리보호,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곳. 솔사포 따라 할 수도 있고. 한때 몸이 많이 아팠지만 결혼 후 2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제약, 아쉬움 등을 느꼈고 이를 토대로 논문을 써나갔다. 제가 제 연구에서 논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크게 제약에는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제약,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약,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몸이 약하다거나 자신감이 없다거나 이런 3가지 제약들이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지속적 참여 의도에도 이런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6가지 가설을 세워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운동을 하려는 본인의 의지, 노력과 끈기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전한 시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 그런 환경 조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 내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장애인 선수들 당사자들이 정말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이 모델이 돼서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홍보해야 되고 본인의 기쁨, 그저 운동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런 그 결론을 도출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린 보치아 친선대회. 거예요. 체조를 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조코치 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긴장한 모습의 보조 코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전문적으로 해온 나슬기 코치는 발달 장애인이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오던 장애인들이 나이가 들면 체육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자 이들을 발달장애인 보조 코치로 채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심판 보는 것처럼 거리 각도나 이런 거 재는 걸 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더 가까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자기한테 욕먹고 하니까 주눅 들고 막 이러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있을 때 옆으로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진행도 되고 하니까 그러고 이제 수업하는 분들이 워낙 슬기 코치님을 되게 좋아해요. 많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드리고 발달장애인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나보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만 되게 좋아하고 빠지면 왜 빠졌냐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게 넘어가는 거죠. 농구, 탁구, 육상 등 4개 종목의 생활체육 보조 코치로 채용된 5명. 전국체전 등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었다. 발달장애인이 과연 보조 코치를 잘할 수 있을까? 처음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장애인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판을 볼 친구들이에요. 이게 보조 코치 선생님 2분이 이제 오늘 시합을 보실 거예요. 심판을. 자, 인사.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중증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생활체육 중 하나로 고도의 감각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도 되게 많이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닦으면 예쁜 다이아반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멘토를 잘 만나서 같이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코치, 내 밑에 보조 코치 이런 거보다 그냥 같은 동료라고 하면 서로 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보치아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와 각도를 눈이나 도구를 통해 제어하는 것.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심판을 보기에 쉽지 않은 종목이다. 너도 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멘토 코치와 함께 상의한다.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큰 힘이 된다. 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에 선수들은 박수를 보낸다. 보치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저희들도 가서 처음 하는데 나슬기 선생님이 저희들 지도를 아주 잘해주신 덕분에 저희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최혜영 선생님이요.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고요.
그 맛있게 하면 운동을 가셨네. 올해 1월부터 보치아를 배우기 시작한 나슬기 코치. 보치아 경기 심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많이 어렵고 그래서 동영상 보고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조금씩 봤어요. 배우시는 분들 가르치면서 조금 어렵거나 힘든 점 없으세요? 조금 어려워요. 가르치면 이제 실력이 나오니까 그것도 좋고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회원들이 잘 따라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 지도자 그런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조 코치들이,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 출신의 보조 코치들이 이제 지원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는 좀 어떻게 지도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중증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 코치가 또 보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9월 초. 들뜬 표정의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 예선을 거쳐 올라오게 된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 리허설을 앞두고 마음이 바빠진다. 안녕하세요. 정리 돌려? 다운이 와. 오늘 대회 하는데 어떻게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춤 잘 출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은 늘 넘치지. 공연장까지 직접 와서 분장을 맡아주는 강사 선생님의 엄마들까지 총동원. 여기 입어. 안돼 입어. 전국에서 춤 좀 춘다는 팀들이 모두 모였으니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잠깐의 시간에도 연습을 하는 강사님. 셋넷 쭉. 자 멋있게 가 끊어. 헤이야. 뛰어. 한쪽 허리 잡고. 넷. 그렇지. 셋. 하나. 둘. 셋, 넷.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컨디션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과연 아낌없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무용을 통해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운동은 그만큼 소중하다.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 스페셜 K 무용 부분 본선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좋네요. 정말 이제 제4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 스페셜 K. 최종 결선의 무대가 드디어 열렸다. 올해 스페셜 K는 클래식, 실용음악,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의 총 5개 분야로 예선에서 155개 팀, 624명의 참가자가 지원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다. 이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5개 분야 62개 팀이 오늘 이곳에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됐다.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는 아이들. 오늘 대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상금번호 8번 탑스타팀 축하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순간에 몰려오는 감정. 엄마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쉽죠. 조금 연습한 것보다는 조금 안 돼가지고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또 섭섭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또 있으니까요. 예.
다음에 또 도전해야죠. 아, 많이 아쉽죠. 뭐가 아쉬워요? 내가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잘했어. 축하해. 상평가 축하해. 여기 아직 아니 우린 아니야. 생활체육을 안 한다면 그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비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전문체육도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장애인도 생활체육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정부 지원이나 뭐 다양한 뭐 혜택도 좋지만 장애인 본인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저런 장애인들도 어떤 게 필요하고 무엇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는 장애 비장애인 그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움직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못 느꼈던 기쁨도 느끼시고 그다음에 어떤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그 에너지는 주변 가족과 친구와 또 사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여러분께서 어쨌든 망설이시지 마시고 운동을 입문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셔가지고 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성과 그다음에 그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에너지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은 다수를 위한 지원이 아닌 국제대회에 나가는 소수 선수들을 위한 엘리트 체육 지원에 치우쳐왔다. 신체상의 장애를 위해서 체육 활동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함으로써 또 우리 등록된 관악구의 2만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신 분은 이번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은 삶의 질과 자립심을 높이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길 기대해본다. 장애는 생각일 뿐 체육은 생활이다. 작년 2015년 1월에 이거를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그 이사님들과 또 관계자분들과 조금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비장애인 시설을 많이 개방을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적인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도자를 배치하면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좋겠죠. 생활체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적인 그런 인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가져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뭐 시설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 지도자가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운동했을 때에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국민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지날 수 있게 턱 하나 제거하면 되는 일에서부터 장애인 체육 생활은 시작된다.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운동을 향한 장애인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